저번 시간에 우리 전류에 의한 자기, 그래서 99페이지부터 내용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부터 시작해서 전자기 유도까지에 해당되는 것 중에 질문할 거 혹시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 조금 빠르게 나갈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요. 전자기에 대해서 전자기에 대해서 하면서 전기가 뭔지는 앞부분에 대해서 했었고요. 자기라고 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석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자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자석의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생겨. 우리 자기장은 B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테슬라라고 쓰는 거야. 자, 자기장은 자석의 힘이 단위 면적당 얼마씩 생겨? 라고 하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자기장이라고 해서 면적으로 전체 자석의 세기를 나누는 값이야. 그래서 자, 자석의 전체 세기를 자기선속이라고 하고 얘는 파이로 쓰는데 단위는 웨버였어. 우리는 원래는 자기손속은 자석에서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를 화살표로 한 이 다발로 표현해. 이 다발이 많을수록 훨씬 더 센 자석이야. 그래서 요거였어. 그래서 어떤 자석의 실제 세기가 10웨버라면 그 10웨버라고 하는 자석의 실제 세기가 어떤 애는 1제곱미터 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2제곱미터 안에 있는 자석의 세기를 합한 게 10일 수도 있어.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첫 번째는 10테슬라만큼의 세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5테슬라만큼의 자석의 세기를 가지고 있는 자석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석이 훨씬 더 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웨버는 자기선속, 자석의 실제 세기고 자, A는 면적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과학에서는 무조건 MKS 단위로 하기 때문에 면적 단위도 미터 제곱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를 우리는 자속 밀도 또는 자기장이라고 표현하는 B로 나타내. 단위는 테슬라야 라고 표현해요. 자, 이렇게 자석의 세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주로 자기장을 쓰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나오면 자석의 진짜 세기, 자기선속 얼마야? 라고 하는 파이는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그 자석의 몇 조 곱해도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야. 자, 이러한 자석의 힘을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만드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을 보면 직선 도선에서도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어. 중학교 2학년 시험 범위. 됐죠? 자, 그 다음에 원형 도선에서도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레로이드라고 하는 여러분들 코일, 거기에서도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마다 자석이 있는 것과 똑같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그 자기장이라는 것도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요.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오른손으로 결정하시면 돼. 됐어? 그 다음에 얼마나 세게 작용해? 세기도 계산할 수 있어. 이 방향 설정은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는데요.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에서는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감았을 때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전류가 위로 흐르면 엄지손가락 위로해서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감아보시면 이 감기는 네 손가락의 요 방향이 주변에 있는 자기장의 방향이야. 그러면 이 자기장의 방향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 나침판 보면 돼. 여기다가 실제로 나침반 갖다 대면 돼. 그랬을 때 나침판을 여기다 둘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 둘 수도 있고요. 여기다 둘 수도 있어요. 네. 그랬을 때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 그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우리가 그린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 접선 방향, 접선 방향. 그래서 이쪽을 N극이 가리킬 거야. 그러면 이 N극이 가리킬 때요. 그 N극을 잡아당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해요? B는 R분의 KI로 계산해서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졌어? 2R만큼 떨어졌어?
3R만큼 떨어졌어. 거리가 멀수록 나침판을 잡아당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K는 상수값이고요. I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자기장의 세기는 뭐가 결정하니?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의해서 자기장의 세기는 결정돼. 이런 얘기였어. 자, 그 다음에 원형 도선과 솔레로이드처럼 곡선 도선에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은 직선 도선과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오히려 엄지손가락이 나침판의 N극 자기장 방향이고요. 자, 부드럽게 감을 수 있는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니까 만약에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여기 원이 있다고 치고 감아보시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내부 자기장 방향이더라. 그래서 얘는 내부로 들어가는 방향이면 외부는 나오는 방향이야. 이렇게 돼요.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는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나오는 방향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기어놓고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러한 원형 도선 속에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한다면 나침판에 그 여기다 놓는다면 N극은 들어가는 방향인데 얼마나 세게 잡아당겨? 라고 하는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 세기 구하는 방법 똑같아요. 이 다시는 R분의 K 다시 I로 상수값만 다르지 계산하는 방법은 직선 도선이랑 같더라. 이고요. 대신에 솔레로이드는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재는 게 불가능해요. 나침판을 여기다 놨을 때 전류가 내려가니까 내 손가락 내려가게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의 오른쪽을 가리키니까 내부와 일직선인 어디에 놔도 나침판의 N극은 오른쪽을 가리키고요. 그것과 바깥쪽 반대쪽 여기는 왼쪽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솔레로이드는 막대자석과 같은 자기장의 모양을 가져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감았을 때요. 여기에 있는 나침판이 N극이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를 얼마만큼 받아요? 라고 할 때 떨어져 있는 거리는 계산할 수 없더라. 왜? 선이 여러 개니까.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는 K2-NI로 계산하는 게 맞다. 이때 N이라고 하는 건 이 길이 1m당 몇 번 감은 거랑 같은 횟수야 라고 하는 미터당 감은 수로 계산하고요. I는 그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로 나타내면 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솔레로이드에서는요. 전류가 얼마 흐르냐에 따라서 세기도 바뀔 수 있고요. 도선을 얼마나 촘촘하게 감느냐가 중요하더라.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요. 전자석 만들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선 속에 전류가 흐를 때요. 사실은 이 책에서는 빠져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자, 이렇게 외부에 연구 자석이 있어. 기억나? 연구 자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연구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다고 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주변에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자기장 만든다 그랬잖아. 근데 연구 자석도 있으니까 연구 자석도 자기만의 얘네들도 자기장을 만들겠지. 그러면 똑같은 자석의 힘이 두 개가 작용하네? 그러면 이 둘을 합성한 진짜 알짜 힘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 알짜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걸 자기력이라고 해. 그 알짜 힘을. 됐어? 또는 그냥 힘 또는 로런츠라는 아저씨가 알아내서 로런츠의 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힘은 누가 받아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아요. 됐어? 자,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그 도선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됐어요? 그래서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그 도선이 받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고요. 저 힘에 의해서 실제로 저 도선이 움직여요. 근데 내가 이 도선을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파리채 모양으로 하면 그 파리채가 뺑글뺑글 돌면서 세탁기도 돌리고 선풍기 날개도 돌리는 전도기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전도기 날개를 돌리는 힘이 바로 자기력이래요. 라고 했던 걸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을 할 텐데 이때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이 힘도요 방향 같겠네요. 세기 같겠네요. 그 중에서 방향을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죠. 됐죠? 얘도 똑같이요. 오른손 펼치시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야. 그리고 내 손가락이 저 직선 도선에서 본 자기장 방향이야. 그럼 우리 해보면요. 내 손이 직선 도선이라고 하면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위쪽으로 엄지손가락 하겠죠. 그리고 자기장은 나침반 N극이 받는 힘으로요. 영구 자석에서는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류 위쪽, 자기장 오른쪽. 그랬을 때 힘은 어딥니까? 이 도선이 받는 힘은 손바닥이 모른 방향이야. 맞죠? 그래서 손바닥이 안쪽을 향하니까 얘는 안쪽으로 힘받아 라고 하는 로런츠의 힘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고요. 얘네들은 90도일 때 최대의 힘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뻗을 때도 90도로 뻗어 라고 표현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로런츠의 힘이라고 하는 그 힘을 받아서 이 직선 도선이 손바닥이 칠판을 향하니까 칠판 쪽으로 이 도선이 밀린다고요. 됐죠? 그럼 얼마나 세게 밀어? 라고 하는 힘의 세기요. 로런츠의 힘 구하는 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물리 원 심화 파트에서 더 자세히 가리키겠지만 힘은 힘센 비라저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힘센 비라저씨 못 외우면 병신이야. 자, 중학교 때는 주로 방향 결정하는 거면 고등학교 때는 세기 계산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전동기가 돌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힘센 비라저씨 더 전동기를 빠르게 돌리게 하고 싶어? 힘 크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기장의 세기를 더 세게 하시면 돼요. 센 자석 갖다 대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 더 세게 흐르게 하면 돼요. 그리고 L이 뭘까요? 이 자기장 영역 안에 있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를 미터 단위로 표현한 겁니다. 도선의 길이. 예를 들어서 저 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2테슬라라고 치자. 전류는 5A라고 치자. 도선의 길이가 2m라고 치자. 그렇다면 저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20N이에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 힘으로 밀린다고요.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죠? 남들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집중해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로런츠의 힘이라고 하는 걸로 전동기 돌아요 라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방향 설정 완벽하게 하셔야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때 합성된 방향 구하는 거 우리가 예제로 저번 주에 몇 개 풀어봤어요. 됐죠? 그래서 합성해서 자기장에 어디가 더 센 영역이 생기는지 이런 것도 봤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볼 나이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중학교 때는 이 그림이라면 고등학교 때는요. 이렇게 영구자석이 있는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자기력 받아서 도선이 움직이는 것도 배웠는데 사실은요. 영구자석이 아니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 두 개로도 자기력을 만들 수 있어. 이게 심화 파트야. 이건 기본이고요. 됐죠? 첫 번째 A라는 도선에서 전류 위쪽 방향으로 흘러 이 전류의 세기가 2A인 I1이야. 두 번째 도선이요. 전류가 I2 얘는 5A 흘러 라고 치자. 두 도선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R이야. 2m 떨어져 있어.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 이때 자기력을요. A가 받아요? 라고 하면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에 있는 공간 안에서 받는 힘인데 얘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맞아. 자기장이 있냐고. 있다. 어딨어? 바로 B라고 하는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긴다 그랬니? 자기장. 됐죠? 그러니까 B라는 도선이요. 전류가 흐르면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그 주변에 만든 자기장을 누가 받는다? A가 받아.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자기 전류 흘러 주변에 자기장도 있어. 그럼 로런츠 힘이 생겨. 그래서 A라는 도선이 움직여.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로런츠의 힘이라는 건 힘센 B라저씨로 계산한다 그랬어.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고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심한 시간에 문제 다시 풀 때 그때 다시 본다 생각하는데 생으로 처음 들을 때보다는 한번 듣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선행하는 거잖아요. 자, A라는 도선이 받는 로런츠의 힘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자기장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 자기장은 누가 만들어요? B도선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B도선은 위로 전류 흘러. 자, B도선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왼쪽은 나오는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여기 이렇게 생기구나. 얘는 A도선이 만들어줬구나. 얼마나 세게 해요? 라고 하면 직선도선에서 만든 자기장의 세기요. R분의 K, I만큼 만들어줬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걸로 대체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그 다음에 자, 직선도선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A. 그리고 얘가 만든 자기장 영역 아래에 있는 이 도선의 길이가 L. 그래서 A라는 도선이 받는 로런츠의 힘 이렇게 구합니다. 힘의 방향은요. 전류 위로 흘러. B가 만든 자기장 방향 나오는 방향이라 그랬어. 그럼 보이세요? 힘 오른쪽 방향으로 얘는 이만큼의 세기의 힘을 받아요. 이런 얘기예요. 계산을 해보시면 떨어져 있는 길이 2 됐죠? K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우리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K 상수 1로 놓을게요. 자, B의 전류 5, A 전류 2, 도선의 길이 1m라고 치자. 그렇다면 보시는 것처럼 얘는 5N의 당기는 힘을 받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다. 됐죠? 그럼 선생님, B라는 도선도요. 로런츠 힘 받아요?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받습니다. B라는 도선이 받는 로런츠의 힘이요. 떨어져 있는 거리 R입니다. 자, 그래서 R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자기장을 A가 만들었어요. K 상수에다가 A에 흐르는 전류만큼 자기장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B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도선의 길이 L이라고 치자. 자, 요만큼의 로런츠의 힘을 B가 받는단 말이야. 근데 어느 쪽으로 받아요? 라고 하면 A도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요. A보다 오른쪽은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B의 입장에서 전류 위,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힘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왼쪽 방향으로 B라는 도선은 로런츠 힘을 받아요. 근데요, 머리 좋은 척 해요. B가 받는 로런츠 힘이 있을까? A가 받는 힘이 더 쓸까? 둘 중에서 누구의 힘이 더 쓸까? 빨리 보세요. 같아요. 왜 같을까요?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 무슨 관계일까요? 작용, 반작용 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같은 크기의 힘입니다. 그래서 얘가 5N의 힘을 받아 얘도 5N의 힘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보이세요?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얘는 2A고 얘는 5A니까 얘가 더 센 힘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언제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의 두 힘이라서 A에 작용하는 로런츠의 힘이나 B에 작용하는 로런츠의 힘이나 어디 보고 있니? 정신 안 차려? 자, A가 받는 로런츠의 힘이나 B가 받는 로런츠의 힘이나 두 개의 크기 같아야 된다고. 됐죠? 네, 그러면서 저 말씀드릴게요. 수능 번호 구성 언니 오빠들한테 하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두 도선은 반드시 서로 당기는 입력 방향으로 로런츠 힘이 생깁니다. 앞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거 할 시간 없거든요. 그럼 대학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느낌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중3 된 거잖아요. 기말고사 끝났는데. 근데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있으시면 나중에 남들 친구들 대학 갈 때 너네들은 재수 삼수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학생들이 부족해서 대학 문 닫는답니다. 어떤 대학이 문 닫아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대학이 문 닫는 거예요. 서울대 문 절대 안 닫아요. 돈만 내면 받아주는 학교 어느 학교예요? 남들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대학이 돈만 주면 들어보내주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나와봤자 돈만 버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붕어빵 장사하는 게 더 빨라요.
앉아서 공부할 거면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은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벌써 영재 공부하겠다고 저번 여름방학 때부터 10to 10 하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이제 입시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중3이면 벌써 입시예요. 이제 가야 되는 학교도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진로가 뭔지, 나한테 맞는 학교가 뭔지. 남들 영재 간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고 간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거든요. 나한테 맞는 학교가 어딘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진로 정확하게 설정하셔서 대신에 걔네들과 똑같은 양만큼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영재 안 갔으니까 걔네들보다 적게 공부할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걔네들이 서울대가 포진할 때 그 사이 뚫고 들어가셔야 돼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걔네들은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스펙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고에서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더 많이 하셔야 서울대 가요. 선생님 동네에서요 잘한다라고 하는 남고가 있어요. 전통이 되게 긴 학교고요. 서울대 되게 많이 보냈던 학교인데 이번에 그 학교에서 전교 1등 했던 아이가 수시로 어디 갈게요? 건대 갔어요. 건대 건축과. 과거나 연세에서는 전교 꼴등하는 애도 건대는 안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십시오. 어딜 가든 지금 공부하셔야 차이가 있고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할래? 너만 하지 않아. 상위권 애들은 이미 열심히 한 상태로 올라옵니다. 그때는 못 벌려요. 지금 벌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 옆에 강의실에 초등학교 6학년도 있어요. 똑같은 수업을 초등학교 6학년도 들어요. 할 수 있다고요. 뭐 어려워요. 다 처음 듣는 거니까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하시면 익숙해지고요. 10번에서 이해되는 사람들은 10번 하시면 되죠. 어차피 서울대 가는 그날까지 하시면 되니까. 10번 하시면 돼요. 저 한 번 들어서 돼요. 그럼 한 번 하고 다른 거 하시면 되죠. 자, 네, 하십시오. 하십시오. 자, 그래서 로런츠의 힘, 우리 책에는요,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지금 초벌구이 하고 있는 책이라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여기가 없어요. 그죠? 자, 근데 한 번은 듣고 가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한번 해봐드렸고요. 이렇게 작용반작용이라고 하는 힘, 그 작용반작용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모든 도선에서는 로런츠의 힘은 무조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방향으로 생긴다. 전류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흐르는 두 도선이 있어요. 자, 얼마이든 상관없이 얘네들도 무조건 당기는 인력 방향으로 로런츠의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꾸로도 알아들으셨어요? 만약에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두 도선이 있다면 얘네들은 무조건 청력 방향, 서로 밀리는 방향으로 로런츠의 힘을 받겠다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얘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A야, 얘가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0A야 라고 해도 얘네 둘한테 작용하는 로런츠의 힘은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다. 왜? 작용반작용의 두 힘이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왜 밀리는 방향으로 힘이 생겨요? 여기 A고요. 요만큼. 여기 B고요. 여기 C고요. 자기장을 합성했을 때 합성 자기장이 어디가 제일 쓸까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합성 자기장의 영역 어디가 제일 쓸까요? A, B, C가 있고요. 도선 얘 가하고 나가 있는 치자. 빠른 속도로 보시면요. A라는 도선은 위로 전류가 흐르니까 A 도선보다 오른쪽으로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왼쪽에 있는 A 구역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에 R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곳을 봤다고 치자. 그랬을 때 그 지점을 A, B, C라고 한다면 A 도선은 왼쪽으로 R만큼 떨어져 있는 이곳에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요. R분의 K 이만큼 만들어요. 전류의 세기가 2니까 KI에서. 됐죠? 나에서는요. R분의 K2 C는요. A라는 도선으로부터 3R 떨어져 있어요. 3R분의 K2만큼 만들었어. 이런 얘기거든요. B 입장에서 보면 B는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나는 내려가는 방향. 그러니까 나보다 왼쪽은 다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 만들어요. 들어가는 방향.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줍니다. 왜? 중학교에서 합법적으로 다 가르쳤으니까. 오른쪽은 나오는 방향입니다. 됐죠? 자, C의 입장에서 보면은 A까지는요 3R만큼 떨어져 있어요. 3R, 10K 전류의 색이 10이라고 줬거든요. 자, 그 다음에 B는요 R분의 10K 예, R분의 10K만큼 생겨. 그러면 합성 자기장은요 됐어. 두 도선이 같은 공간에 만든 얘네들을 합성하시면 되는데 통분하셔야 되니까 3, 그 다음에 얘는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세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3R분의 4K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어. 이게 합성 자기장이거든요. 같은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일 거고요. 계산하시면 R분의 12K인데 됐죠? 얘랑 비교할 거라서 우리는 3R분의 36K 이렇게 써볼게요. 같은 색이잖아요. 자, 통분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요. 얘가 더 세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3R분의 얼마입니까? 28K 이렇게 되겠죠. 근데 느껴져요? 그러면 합성자기장을 보니까 합성자기장이 이쪽이 제일 세게 만들어져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입니다. 초등학교 때요. 이렇게 풍선이 있는데요. 두 손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람이 부는 원리입니다. 중3 내용입니다. 바람은요. 여기에 있는 꽉 차 있는 공기가 밀려가는 게 바람이잖아요. 옆으로 밀리는 걸 바람이라고 해요. 위아래로 밀리는 건 기류라고 해서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 공기가 수평으로 움직이는 걸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공기는 왜 가만히 있다가 옆으로 밀까? 세게 미는 쪽에서 약하게 미는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힘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공기가 밀려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항상 뭔가가 이동하려면 센 힘이 있고 약한 힘이 있어야죠. 센 쪽과 약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풍선을요 똑같은 힘으로 탕 하고 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한쪽은 세게 치고 한쪽은 약하게 치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풍선이 튀어나간답니다. 맞아요? 그게 바람이 부는 원리, 물체가 이동하는 원리예요. 그러니 얘네들은 양쪽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청력 방향으로 힘 받는다 그랬죠. 왜 그런지 아세요? 가운데가 세요. 양쪽이 약해요. 그러니까 센 힘이 양쪽에서 미니까 얘네들이 양쪽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힘 받는다. 알겠어? 이동한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면 이거 알겠어? 얘네들이요 가만 놔두면 안쪽으로 끌려온다 그랬죠. 왜? 바깥쪽이 센 힘이에요. 안쪽이 약한 힘. 그래서 안쪽으로 밀려. 알겠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합성자기장 어디가 더 셀까라고 하는 구역을 물어본다면 이거 기억해 보세요. 같은 힘일 때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바깥쪽이 센 힘이야. 알겠어?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요 바깥쪽으로 밀려. 그러니까 안쪽이 제일 센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이걸 기억하는 애들은 30초 만에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거든요. 그게 서울대 가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아닌 애들은 이거를 선생님처럼 칠판처럼 이걸 다 계산해서 아 여기가 세네 하고 찍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문제 손 못 대요. 2차입니다. 우리나라 고3 애들 공부 열로 많이 해요. 그래서 시간만 무한대로 주면 다 맞습니다. 사실은. 중성이권 아이들 그래요. 시간을 많이 주면 다 맞습니다. 근데 한정된 시간 안에 풀라고 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수준별로 다 씁니다. 이해력, 공부한 내용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봐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서울대는 물리나 화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서울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물리화학을 하고 있는 애들이 서울대 가는 친구들인데 서울대 가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물리화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끝까지 물리화학을 하죠. 서울대가 그런 조건을 안 하면 모든 아이들 다 생지예요, 생지. 자, 볼게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고 이 책은 지금 레벨 1이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게 쭉쭉쭉쭉 잘라놓고 가는 중이야. 자, 101페이지 보시면요. 101페이지 191번부터 194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게 있는지 보자. 채점 하셨어야 되고 숙제는 해오셨어야 되고 학교에서 맨날 비디오만 보는데 이 비디오
보는 새끼들이 숙제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지? 어제 과거 합격한 언니는 학교에서 요즘에 맨날 비지로 팔찌 만든다고 팔찌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소고기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열나 만들었더라고요. 자, 숙제하는 거 자기 뭐. 자, 194번까지 없어 질문. 넘겨도 돼. 자, 195번부터요. 202번까지요. 네, 질문 몇 번? 197번이요. 197번 볼게요. 그림 가해 원형 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하였더니요.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동일한 도선의 나와 같이 두 바퀴 돌린 원형 도선을 만들어서 같은 세기의 전류를 흐르게 했습니다. 자,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자기장의 세기는요. 도선 하나마다의 자기장의 세기를, 도선 하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구해. 근데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나 세 개면 어떻게 구해? K2-NI로 가문 개수 생각해 줘야 돼. 라는 얘기야. 그래서 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갖게 되면 솔레로이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때는 가문 개수를 생각해 주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요. 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이 문제는 이제 수능 버전이잖아요. 가 같은 경우에서는요. 어떤 경우가 나오는 거냐면 자,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떠냐면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R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는 게 가예요. 그래서 얘가 만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놓게 라고 한 거야. 그러면 나는 어때? 라고 해요. 똑같은 세기의 전류가 흘러. 근데 얘를 두 번 감느냐고 이 원의 반지름의 크기가 줄었겠죠? 두 번 감을 때 반지름의 크기가 얼마로 줄었을까? 반지름의 크기가 얼마가 됐을까? 요거 2분의 R 되면 될까? 돼요? 네. 그래서 반지름이 2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럼 반지름이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자기장의 세기 얼마 됐을까요? 반지름이 절반으로 주니까 네, 이거 거리가요 2분의 R분의 됐어? K-I 이렇게 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2배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닌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하나가 아니고 이 선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됐어? 두 번 감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기의 몇 배? 2배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어? 네. 자, 이렇게 돼서 이 자기장의 세기는 2배가 아니고 몇 배 커져요? 4배 커져요. 라고 하시면 돼요. 가문 개수만큼 늘리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4비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203부터요. 208까지 질문해봐. 없어? 없음. 자, 209부터요. 212까지요. 네. 205, 206이요. 네, 205, 206 보고 갈게요. 자, 205번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유사 문제를 한번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한데 205번 같은 경우에 그림과 같이 바닥에 나침판을 놓고 별표 여러분들이요, 요 얘기는 그대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통합과학이 수능입니다. 자, 205번 문제 보시면 205번에서요. 그림과 같이 바닥에 나침판을 놓고 전원장치와 가변 저항기 그랬는데 전원장치는 콘센트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220V 받아요. 뭐 이런 뜻이고 자, 여기에서는 전원장치에다가 뭐 100V를 걸면 100V가 될 수도 있고요. 콘센트 꼽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변 저항기라고 했는데 우리 저항은 알아요. 선생님 저항은 미크롬
네. 근데 얘는요. 저항값이 항상 고정되어 있죠. 이온이면 이온이잖아. 근데 가변 저항기는 저항의 크기를 내가 변화시키는 게 가능한 저항이야. 그래서 저항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대요. 가변 저항기고요. 가변 저항기 표시는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화살표를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죠? 이런 가변 저항기를 연결을 해서 저항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어. 뭐 그런 애가 하나 있어. 자, 그랬을 때 네, 직선 도선을 자침 위에 평행하게 설치하고요. 도선에 연결된 스위치를 닫아 전류가 흐를 때 자침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데요. 이때 조건이 있어요. 지구 자체가 자기장에 있는 거 아세요? 지구 자체가 자기장에 있어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 S극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침판을 가만 놔두면 북쪽을 향해서 나침판의 N극이 이렇게 가리키게 되어 있단 말이야, 지구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실제로 도선을 설치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나침판을 맨 처음에 나침판을 설치해 놓고 나침판은 N극, S극 방향으로 직선 도선이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북쪽과 남쪽을 향하게끔 직선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 놓고 이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요. 자기장이 만약에 오른쪽을 가리켜 그러면은 이 전류의 세기만큼 N극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됐죠? 자, 방향을 바꾸면 거꾸로 왼쪽으로 움직이게. 전류를 더 세게 하면 더 많이 움직이게. 이렇게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설치해야 전류가 어느 쪽이 더 세게 흐르는지 이런 것들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도선을 NS를 향하지 않고 이걸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놓으면요. 전류의 세기가 이쪽이 약해도 얘는 N극이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인 것처럼 보이죠. 반대쪽으로 전류의 세기를 조금만 해도 얘는 조금 움직여서 여기 와 있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도선은 N극과 S극,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도선을 놔야 비교하기 편하다라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스위치를 닫으면 자침의 자석의 N극은 서쪽을 가리킵니까? 라고 했는데 스위치를 닫아볼게요. 전류 플러스 따라가세요. 전원장치에서 플러스 따라서 선 따라서 올라가시면 직선 도선에서 지금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모습이에요. 그죠? 여기가 플러스 있어서 따라가시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치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도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나침판은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N극이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길 가리켜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정상이지만 이런 나침판은 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실제로 지구는 N극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지구 자기장이 형성돼요. 근데 전류에 의해서 N극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죠. 그럼 실제로 N극은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으로 갈 수도 없으니까 이 둘을 합성한 실제로 N극은 여기를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N극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만큼쯤 가리키게. 그죠? 요런 얘기예요. N극이 끌려오다가 됐죠? 힘이 합력이 0이 되는 곳까지 끌려오다가 멈춰요. 이 정도로 가리킨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얘는 N극은 서쪽이 아니고요. 사실은 동서남북은 알지, 이 새끼들아. 부, 남. 나 물어봐, 여기 어디야? 여기가 동이다. 그래서 여기는 동쪽 방향을 가리켜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자, 니은. 도선을 자침으로부터 멀리하면 자, 자침의 회전각은 감소합니까? 라고 하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나침판을 멀리 떨어뜨릴수록 자기력이 약해지니까 회전 각도가 줄어들어요. 그 뜻입니다. 자, 디귿. 가변 저항을 증가시키면 그랬어요. 됐죠? 우리 오메 법칙. V는 IR. 이때 I라고 하는 전류가 쓸수록 자기력이 세게 작용하는데요. 저항을 크게 하면. 전원장치에 얘는 10V로 고정되어 있다고 치자. 자,
근데 저항이 2였어. 그럼 전류는 10A 흐르겠지? 그러면 10A만큼 나침판의 N극을 땡길 건데 만약에 저항을 더 크게 해서요 1옴이 아니고 2옴으로 바꾸면 그래봤자 전원장치는 그대로 10V 일거잖아?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5A밖에 안 흐르네. 그러면 나침판 N극을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는 약해지겠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항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변 저항을 증가시키면 전류가 약해지니까 회전 각도가 증가한다가 아니고 감소한다고 합니다. 고치셔요. 자, 리을.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자침의 회전 방향도 정반대로 간다. 맞습니다. 전류 방향을 바꿨을 때 회전 방향도 정반대를 향합니다. 자,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206번 볼게요. 자, 206번 보시면요. 206번에서 그림과 같이 지면에 수직으로 놓여있는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A의 나침판을 놓았을 때 N극이 북쪽을 가리킨다면 이 나침판을 B의 위치에 놓았더니 N극이 남쪽을 가리켰다. 자, C에 나침판을 놓았을 때요.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결정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 뭐가 있냐면요. 직선 도선이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자, 이게 딱 지면이라고 치자. 됐어? 이게 지면이야. 칠판이. 그러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도선 설치해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던 얘기야. 됐어? 그러면 이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느 방향인지 몰라요. 근데 이 직선 도선이 이렇게 튕겨 나와 있는데 그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자, 떨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지고요. 약해지고 약해지다 보면 여기는 전류의 영향을 안 받고 지구 자기장의 영향만 받는 곳도 생겨. 지구 자기장의 영향만 받으면 N극은 지구의 북쪽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N극이 지구의 북쪽을 가리키는 부분이 생길 거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되게 생뚱맞은 거 아세요? 만약에 이 직선 도선에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면 얘가 튕겨 나오는 방향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이렇게 감기니까 여기에서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생긴다면 얘 N극 생기는 거 맞아. 위쪽으로. 그치? 그렇다면 얘도 같은 방향이니까 N극이 위쪽을 가리켰어야 정상이야. 근데 얘는 거꾸로 여기를 가리킨다. 같은 방향에 있는데 얘 말이 안 돼. 됐어? 똑같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면 같은 방향이니까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이 같아야 돼. 근데 여기 있는 A와 B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정반대다. 그러면 실제로요. 도선의 영향을 진짜 받는 건 누구다? 얘다. 근데 얘는 왜 정반대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얘는 지구 자기장의 영향밖에 안 받는다. 이런 느낌이야.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됐죠? 도선과 가까이에 있는 얘가 직접적으로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받은 자기장이 얘가 받는 자기장입니다. 되겠니? 자, 그렇다면 N극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나오는 방향이 아니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이렇게 내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자기장 방향이 오히려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여기다 놓으면 N극이 아래쪽을 가리키겠죠. 남쪽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원으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니까 여기는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이런 느낌. 됐어? 이런 느낌. 그러면 실제로 전류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야.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야. 근데 여기 보이죠? 지구 자기장도 있어. 지구 자기장의 N극 방향은 어디야? 이쪽이야. 이건 지구 자기장.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내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 실제로 N극은 이 둘을 합성한 방향, 이 방향을 가리키겠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고3 할 때 하는 일입니다. 정신 차렸니?
자, 그래서 실제로 가리키는 방향은 N극 방향은 북동쪽을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2번 또는 3번 중에 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각도 보셔야 되는데요. 각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 2번하고 3번은 이렇게 되어 있는 축에서 됐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가리켜요. 이게 2번이고요. 요 각도가 30도래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북동쪽인 건 맞는데 이렇게 돼서 요 각도가 30도라는 얘기죠. 됐죠? 이게 3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번하고 3번은요. 방향으로는 얘도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데 뭘 봐야 돼?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쓸까? 지구자기장의 세기와 전류가 흐른 자기장의 세기 중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 그래서 그것과 가까이 움직입니다. 지구자기장의 세기를 더 많이 받는다면 지구자기장에 가까운 2번 방향이 맞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더 많이 받으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으로 더 많이 휘인 3번 방향이 맞다는 얘기죠. 됐죠? 자, 얘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입니다. 얘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지구자기장의 영향만 받으려면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대단히 머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자기장보다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이 부분은 더 많이 받는 영역이야. 알겠어? 그러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 방향이 맞아 라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네, 이렇게 가는 문제. 만약에 여기까지 나오면 내신에서는 틀리는 아이들 2번 체크한 친구들도 생각보다 있다. 되겠죠? 넘기죠? 자, 넘기시면 209번부터 212번까지 질문 없습니까? 졸려오면 살짝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213번부터 214번까지 질문 넘길게요. 자, 그럼 110페이지에 오시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 납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구나. 납득했죠. 그럼 거꾸로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 수 있어?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석으로 엄청난 양의 전류를 생산하고 있다고요. 어디에서? 발전소에서.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실제로 자기장이 주변에 전류를 생산해. 자기장이 만든 전류는 특별히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하는 앞에 유도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하지만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생략한다. 그래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이때 자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장을 끊임없이 변화시킬 때만 전류가 흘러. 안 변하면 안 흘러. 이거였거든요. 됐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려면 이렇게 도체통 속에다가요. 자석을 집어 넣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운동시켜야 이 안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졌다 약해졌다 하면서 이곳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주변의 전류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멋진 말로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이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가 된다. 됐죠? 그랬을 때요. 얼마만큼의 센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걸 얼마만큼 센 전압이 생기느냐? 자, 자석이 만든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더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유도 전압이다.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 뿐이니까 유도 전압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지만 실제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전압이라는 단어 안 써. 기전력이라고 써. 자, 그래서 유도 기전력을 만드는데요. 유도 기전력은 무조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겨. 그러니까 내려오려고 그러면 못 내려오게 위쪽으로 N극 만들겠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자석이 못 올라가게 S극을 만들어서 당기겠지. 이런 얘기예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 아까 우리가 배운 그 자기력을 만들려고요. 그 자기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류가 흘러야죠. 자기력을 만들려면 힘센 비라저씨 반드시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요. 이 자기력을 만들려고요. 전류를 생산해낸다고요. 됐죠? 그 전류를 우리 집에 보낸다고요. 이거를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유도 기전력을 만들 때 얼마만큼 센 전류를 만드는지는 얼마만큼 센 전압을 생산하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생산된 전압은요. 자, 그 코일 가문 개수에 비례하고요. 시간 동안에 얼마나 이 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일단 파이, 자석의 세기가 얼마나 바뀌는지. 자, 파이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면적 곱한 것들은 같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n에 t의 델타 BA로 써도 된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운동하는 순간 무조건 도체통 속에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생겨. 그 방해하는 힘이 마치 물체가 낙하할 때 공기 저항이 생긴 것과 같은 효과야.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물체한테 마찰력이 생기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안에서 움직이는 자석은 항상 마찰과 같은 자기력을 받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만약에 처음에 이 자석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다고 치자. 근데 움직이면서 자기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니까 됐어? 네,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열 에너지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그때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에는 100이었다가 방해를 받아서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됐냐면 60이 됐다고 치자. 그럼 40 어디 갔어요? 어디 가지 않아요? 왜? 에너지는 보존돼요. 됐죠?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처음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가 60 있으면 반드시 40만큼은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뭐됐다? 전환됐다는 얘기다. 그러니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역학적 에너지 많이 감소시키면 돼요. 되겠어? 이런 포인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전자기 유도는요.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력만큼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요. 얼마만큼의 전압이 생기는지 보시면 되고요. 112페이지죠. 112, 113페이지에 215부터 222번까지 질문. 네, 질문하세요. 18번이요? 아영아 18번 보자. 네. 자, 218번 보시면요. 218번에 다음은 코일이 자기장 주위에서 움직일 때요.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반시계 방향, 코일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상관없어요. 반시계 방향이니까 유도 전류가 이 방향으로 생기는 거 찾아봐! 이 얘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1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1번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 자, 거기에 코일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코일을 안에 들어가게 한대요.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코일이 안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 코일에 자기장이 없었어. 자기장이 없었다고. 근데 잠시 후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2 테슬라만큼 생겼다고 치자. 뭐 이런 느낌이야. 됐어.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2 테슬라만큼 생겼어.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모든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니까. 됐죠? 이때 변화량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2 테슬라만큼의 자기장이 변화됐죠. 그러면 이때 유도 전류 얼마만큼은 어느 방향으로 생깁니까? 라고 하면 자기장의 변화를 뭐 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압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 싫어. 그럼 어떡합니까?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를 만든다고요. 됐죠? 그래서 전류는요. 무조건 변화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그래서 유도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이 도선 속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겠구나. 그래서 전류 이렇게 흐르는 게 맞구나.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대요. 자, 또 해볼게요. 2번은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고 했잖아. 거기에 쟤와 똑같이 도선을 안으로 밀어 넣을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안 보일까 봐 여기 쓸게요. 0이에요. 처음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0입니다. 그랬다가 잠시 후에 얘가 들어가면 선생님은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습관적으로 써요. 자, 플러스 2 테슬라만큼의 자기장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동안 자기장의 변화량은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니까 자기장의 변화량이 플러스 방향으로 2 테슬라만큼 생겨요. 자, 이렇게 변화되는 거 싫어서 유도 전류는요.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 코일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니 전류는 얘는 시계 방향으로 흘러. 이렇게 가는 거야. 예? 한 번 다시. 3번 정신 차려. 3번 보시면요. 요번에는요.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는데 도선이 안에 있다가 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장 밖으로 나올 때 얘를 왼쪽으로 빼든 오른쪽으로 빼든 상관없습니다. 자기장 방향에서 이제 자기장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한다. 이게 3번 그림이야. 그러면 맨 처음에 자기장이요.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있었다고 치자. 2테슬라. 근데 빼니까 잠시 후에 자기장은 0 되겠죠.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2테슬라로요. 우리는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놨으니까 이 도선 속에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죠. 변화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유도 전류는 무조건 얘랑 반대 방향,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선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 보세요. 얘 시계 방향에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4번입니다. 선생님이 무한 반복하는 걸 한다고요. 자, 4번 보시면 4번은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방향 안에 이제 도선이 있었던 거예요. 나오는 방향 안에 이렇게 도선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를 잡아 뺀다. 이런 뜻이에요. 나온다. 그러면 얘는 처음에는 나오는 방향을 난 플러스로 놓는다. 나오는 방향으로 이 테슬라가 있다가 잡아 뺐어. 자기장이 0이 되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변화량 얼마입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니까 변화량은 마이너스 2 테슬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으로 자기장이 변했네. 그러면 유도 전류는 무조건 변화와 반대 방향.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면 보이세요? 아니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니까 그래서 보이세요? 얘 반시계 방향으로 얘도 흐를 수 있어요.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반시계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거는 1번하고 4번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답은 1번만 나와 있어. 왜냐면 이 4번은요. 얘가 완벽하게 다 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무한대로 있어서 얘가 계속 움직여도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계속 플러스 2 테슬라, 플러스 2 테슬라 이렇게 되는지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네,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얘는 자기장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네. 한동안은. 됐죠? 그럼 전류 안 흘러? 이런 의미도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구간은 1번을 표현한 거야 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처럼 얘가 일정한 구간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다면 4번도 답이 될 수가 있더라. 됐죠? 네, 그림 뉘앙스는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220 가영아 18번만 질문한 거 맞나? 네. 223, 228 이놈의 새끼들 혹시 숙제 안 해봐서 질문 없으면 뒤져버린다. 너네 이 수업 더럽게 비싸. 자, 넘겨. 229에서부터 234까지. 없어. 넘긴다. 235부터 238까지.
없어? 없어? 맞아? 35번 갈게요. 자, 35번 보시면요.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종이면에 원형 도선이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입니다. T1일 때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도선을 직접 잡아당기면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자기장의 변화는요, 도선을 가만 놔두고 하나의 도선이 이렇게 가만히 있고요, 이 안에 자기장의 세기를 더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라고 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여기에는 그래프로 나와 있네요. 됐죠? 자기장의 세기가 늘어나 일정에 줄어들어 일정에 그 다음에 다시 늘어나 뭐 이런 느낌의 자기장의 변화가 있고요. 요 구간을 T1, 자 요때 시간을 T2, 그 다음에 요때 시간을 T3, 그 다음에 요때 시간을 T4라고 할게. 어느 한 순간의 시각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한 칸을 1초 간격이다. 여러분들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나오는데 선생님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자기장이면, 자 여기 자기장의 세기를 플러스 B, 여러분들은 나오는 방향으로 2테슬라 뭐 이쯤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2테슬라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숫자로 놓고 보는 게 편하니까. 자, 그랬을 때요. T1일 때 전류에는, 자, 도선에는 T1인 순간에 도선에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 이랬거든요.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자기장의 변화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야 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되겠어?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이에요? 아직 몰라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됐죠? 자, 0에서부터 T1까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0에서부터 T1까지의 구간, 다시 말해서 늘어나는 전체 구간, 요거 보겠다 이런 느낌이야. 되겠죠? 자, 0초일 때는 이 안에 자기장 없었네요. 그랬다가 T1 구간은요, 우리는 그냥 플러스 2T로 볼게요. 플러스 2T네요. 그러면 이 구간의 자기장의 변화는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니까 플러스 방향 2T만큼 자기장이 늘어났네요. 그것이라서 유도 전류는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2T만큼의 전류를 만들어요.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랬을 때 그 마이너스가 뭐냐면요, 얘를 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아하,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이 플러스는 나오는 방향. 아, 여기는 지금 나오는 방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구나. 됐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구간은 자기장의 변화가 없죠.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전류는 무조건 도체 통 속에 자기장이 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변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T3 요 구간도 전류 진행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이렇게 구간을 자르시면 변하는 구간, 안 변하는 구간 이렇게 잘라보시면 돼요. 됐죠?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 5번 구간 이런 식으로 잘라보라고. 됐죠? 그 중에서 1번 구간에 T1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구간, 그 다음에 3번 구간, 4번 구간, 5번 구간. 근데 2번 구간은 자기장의 변화 없으니까 전류 안 눌러. 이런 의미야. 그 다음에 3번 구간이 T2를 포함하고 있는 이 구간은요, 자기장이, 됐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뀌었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 T2는요,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2T가 있다가 T2는 점점 줄어들어서 이게 뭐 플러스 1T가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
그럼 변화량은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는 거니까 얘는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t 요만큼 자기장이 변했네. 그거 실어서 전류는요. 자기장 변화와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1t만큼의 전류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고 얘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게 T2구간 전류 방향. 이건 T1구간 전류 방향.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T2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까? 라고 했는데 T2일 땐 반시계 방향이고요. T3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입니까? 라고 하는 T3 구간은 마이너스 구간이잖아요. 마이너스가 뭡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죠. 됐죠? 우리가 뭐 플러스가 나오는 방향이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라서 틀렸고요. 디귿. 유도 전류의 세기는요. T2일 때가 T4일 때보다 작습니까? 라고 하는 선생님 전류가요. 이때가 더 세게 흘러요. 이때가 더 세게 흘러요. 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건데요. 전류의 세기는요.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유도 전압이 크고 유도 전압이 크다는 얘기는 유도 전류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변화량이 크면 되는데 꼬맹아 여기서 여기까지 변한 그죠? 네, 변화량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변한 자기장의 변화량은 똑같아요. 그죠? 입입니다. 단 시간이요.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는데 몇 칸 갔어? 뺏어봐. 어차피 변화량은 이거 기울기라서요. T2 기울기 구하나 이거 전체 기울기 구하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구간 전체를 보겠다고. 맞아? 이거 몇 칸이야? 여기. 세봐. 몇 칸? 여기 세봐. 여기서 여기까지 옆으로 몇 칸 갔어? 몇 칸? 두 칸? 두 칸이야? 그러면 얘는 2분의 됐어. 자기장의 세기가 이만큼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입이 바뀌었어요. 뭐 이러는 거야. 선생님 왜 T2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전체 구해요? 변화량은 시간 동안의 자기장의 변화량은 이거 기울기거든요. 근데 T2에 해당되는 요 기울기를 구하나 요 전체 기울기를 구하나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기 편하게. 그럼 요거요. 몇 칸? 이거 두 칸. 그래서 네, 두 칸입니까? 자, 여기에서 이거 두 칸이에요? 한 칸이잖아요. 됐죠? 요거 한 칸입니다. 한 칸 동안이 변화량 얼마예요? 2B예요. 그럼 변화량 누가 큽니까? 얘가 더 크죠? 몇 배 큽니까? 2배 크죠. 그러니까 이쪽의 전류가 2배에서 더 세게 흐르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급할수록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T2 구간의 기울기가 더 커, T4 구간의 기울기가 더 커, T4의 기울기가 더 커요. 되겠어요? 그 그림 보세요. 기울기가 T4가 더 크기 때문에 이때 전류가 더 세게 흘러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되겠죠? 넘어갈게요. 없네요. 됐죠?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왜냐? 전자기 파트 요즘에 입시에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전기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옛날에 석탄, 석유로 사는 거지만 그렇죠? 지금은 비대에너지, 전기에너지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파트의 기출문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10분만 끌었다가 오늘 파동이라는 걸 보여줄게요.